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마케팅 그러면 수많은 기법들, 여러 가지를 떠올리시는데요.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거나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마케팅 그러면 수압 분석, 이 수압 환경 분석을 가장 아마도 많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수압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압 분석에 대한 컨셉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압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전략을 도출하는 TOWS 매트릭스까지 연계해서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그 앞전의 시간에서는 컨셉만 설명을 해드렸더니, 뭔지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내가 직접 써먹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제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주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농사는 제가 잘 몰라서 농사 쪽으로 예를 드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카페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이제 커피숍 한 군데 이제 예로 요번에 수압 분석을 좀 접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압 분석이라고 하면은 내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을 이제 분석해서 강점, 약점, 뭐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의 강점, 약점을 먼저 발견하고, 모 기업의 강점, 약점을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을 분석합니다. 외부 환경적으로 기회, 위협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 최근에 기회가 되는 거는 퍼스널 브랜딩이 많이 이제 강화되고 있어서 개개인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강의라든지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이제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 뭐 위협이 되는 거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강의 잡혔던 게 다 취소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 분석 기법입니다.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 수압 환경 분석을 동네 카페 사업에다가 접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내부 환경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점, 약점을 먼저 분석한다고 했죠. 이 네 개의 매트릭스를 외부 환경은 이제 기회, 위협이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네 개의 영역을 먼저 적나라하게 채우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다가 뭐 많은 거를 적기보다 TOWS 매트릭스를 접목해서 전략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예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할 때 그 자사 기준에서 내부 환경은 강점, 약점, 내부 역량 기준으로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요거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회와 위협이 되는 거는 연관성 있는 트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된 키워드 중 목표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해서 TOWS를 적용해서 영역병을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요. 본 이제 동네 카페 사업을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강점은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는 내부 역량.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뭐 카페 같은 경우는 원두 자체 로스팅을 합니다. 원두 자체를. 원두를 사와서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로스팅하는 장비가 카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경쟁력도 있고,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보통 원두 자체를 로스팅하는 집들이 좋은 원두를 쓰다 보니까 그 커피 맛, 커피 맛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도 제조 가능하고, 원두 이제 원천 재료를 여기서 직접 생산을 하니, 가공을 하니 커피 맛도 뭐 예를 들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나름 맛집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대로 약점 같은 경우는 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내부 제약 요소. 그러니까 뭐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SNS 마케팅을 못해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하물며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 요거 보고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이거를 전혀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도 뭐 이거를 해보라고 권장도 잘 못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장사를 오래 해서 인테리어가 일단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카페 내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확장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누군가 이제 좀 젊은 세대가 와서 봤을 때는 여기 앉아서 데이트를 즐기기는 뭐하다 싶을 정도로 좀 후진 카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이 요즘 커피숍에 커피만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디저트류를 이제 구입을 해서 드시잖아요. 이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나 커피 사업에만 사장님이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 케이크라든지 쿠키라든지 이게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고 몇 종류가 없습니다. 케이크만 2종류 정도, 쿠키 1종류 정도. 굉장히 부족하죠. 여기에 일단 내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강점과 약점이 되고요. 외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에 유리할 수 있는 트렌드인데 이 커피숍이 있는 주변에 최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4,0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 예, 수요가 이제 확 늘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커피 수요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동네에서도 이 커피숍에 혼자 장사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요기요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배달 앱들이 발전하면서 배달 인프라가 굉장히 개선이 됐죠. 많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본인 옛날처럼 이제 배달 기사를 두고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뭐 배달 손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배달을 통한 매출에 대한 기회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위협 같은 경우는 성과에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앞에서 이제 그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하고 맞물려서 수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주변에 신규 카페가 지속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파이가 있으면은 이 커피숍에서 이 파이를 예를 들어서 독식을 하다가 파이가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려든 신규 업체들 때문에 파이를 뺏기고 어쩌면은 이게 위협이 돼서 기존의 고객까지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요. 카페에 오는 수요 자체가 급격히 최근에 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이 자꾸 높아져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알바를 쓰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혹은 사장님이 커피를 내리면 홀을 치워주고 뭐 설거지를 해주고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는 알바를 최소 뭐 2명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해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또 하나 위협이 이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게세를 건물주가 자꾸 올리려고 하고 주변의 가게들이 가게세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협이 되죠. 자사 기준에서의 강점,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기준에서의 기회, 위협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스왓 환경 분석을 해서 스왓 매트릭스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워딩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동네 카페 사업 매출, 이제 사업의 연속성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고요. 뭐 손익극대화라든지 아니면 브랜딩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요 키워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작성한 워딩들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요. TOWS 매트릭스로 오면은 그 4분면으로 되어 있던 매트릭스가 총 9분면으로 해서 8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강점, 약점은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기회와 위협은 좌측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Y축으로. 그 TOWS 매트릭스라는 것은 수압 분석을 통해서 이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또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수압 분석이라고 말을 할 때 이 TOWS 매트릭스를 포함해서들 많이 설명을 합니다. 강점, 이 카페에 대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은 이미 분석을 했죠. 요거 가지고 전략을 이제 보통 4가지 정도를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점 기회, 그러니까 SO 전략이라고 해서 공격 전략. 그러니까 기회도 있고 물 들어왔을 때 이제 딱 노젓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W 전략이라고 해서 약점 그리고 이제 기회를 묶어서 만회 전략. 이 약점을 이 시장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만회할 건지. 또 하나가 이제 ST 전략이라고 해서 강점의 위협을 만나서 외부 환경적인 이제 위협을 만나서 강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위협을 우회할 건지. 마지막으로 약점 위협을 만나서 WT 전략, 생존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여기는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이제 극대화하는, 강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 W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이제 살리는,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극대화, 기회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는 전략, 만회 전략. 그리고 W 전략은 기회를 활용해서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강점, 기회가 만났을 때 강점, 일단 뭐 재료 경쟁력 있고 다양한 커피 제조 가능하고 커피 맛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데 주변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커피 수요 매년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배달 인프라가 개선이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뭐 이제 고객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 4천 세대를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재료비 경쟁력이 좋으니 저렴하고 맛도 안 뒤지니 저렴하고 맛있는 커피를 집으로 배달시켜 즐기세요. 요 문구 하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에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커피숍은 요런 컨셉 하나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반대로 이런 기회, 똑같은 기회지만 약점. 이제 SNS 마케팅을 전혀 못하세요. 이왕이면 SNS 마케팅을 하셔야지 뭐 배달도 더 나갈 거잖아요. 카페 내부가 협소하고 인테리어가 오래돼서 찾아오는 고객들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디저트도 메뉴가 부족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 드시지 않고 떠나는 고객도 있겠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배달. 그러니까 배달을 아웃소싱 주고 아웃소싱을 이제 하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데 배달 그리고 4,000세대로 배달을 나가는 거 그리고 SNS 마케팅하고 디저트가 약하니 요 두 부분은 외주를 주라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줘서 배달도 물론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을 극대화해서 이런 약점들 내가 못하는 것을 커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해라. 이 환경에 대응을 해라. 이런 모양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 주변 신규 카페 경쟁자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소비가 위축이 계속되고 있고 최저임금도 상승. 사람 쓰는 게 힘들어지죠. 가게세도 높아지고 있으니 가게 확장을 함부로 코굴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원가 경쟁력이나 맛은 자신 있으니까 가게 영업 인원이나 크기는 최소화. 확장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그냥 무리하게 뭐 확장을 하지 말고 유지를 하면서 배달 아웃소싱, 배달에 이제 집중을 해라. 어떻게 보면 맥락과 떨어지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W 전략, 공격 전략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잘 되면은 가게도 확장하는 그리고 이제 인원도 충원하는 이런 그림이 세컨 전략으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WT 전략, 생존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위협적인 환경에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비용 최소화를 위한 커피 테이크아웃 전문점화. 그러니까 뭐 SNS 마케팅도 못하고 카페 내부도 협소하고 인테리어도 오래됐고 뭐 최저임금도 높고 가게세도 높아요. 그러면은 이 만드는 것만 잘하잖아요. 저렴하게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가게 안에 손님 받지 말고 그냥 테이크아웃 해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이 4,000세대를 활용해야 되니 배달 서비스만 주구장창 하겠다.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스왑 분석 그리고 스왑 분석을 통한 WTS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 마케팅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쉬운 간단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딱 나오죠. 이걸 해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겹쳐지는 전략이나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늘 배달이라는 키워드, 배달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실제로 코로나19로 통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생존하는 가게들의 특징은 배달에 목숨 걸고 힘을 싣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달에 힘을 싣다 보니 매출이 극대화됐다거나 뭐 그런 지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는 식당이 늘다 보니 홀인원을 최소화하고 배달에만 집중을 시켜서 매출도 극대화, 손익도 극대화, 요런 이제 꾀스럽게 장사를 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요런 점들은 좀 모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방을 그냥 단순히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외부 상황이 어떤지 요 수합 분석을 통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뭐가 약점인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전략을 도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캔시머라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넣은 게, 제가 뭐 어디 협찬을 받거나 제가 어디 아는 캔시머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대세예요. 조금 있으면은 플라스틱 용기도 환경 제재로 인해서 곧 몇 년 후부터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캔을 이렇게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단 몇 초 만에 밀봉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최근에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캔시머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나올 거고요. 그 업체에서 이 장비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의 용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캔이고 밑에는 PET 재질,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투명한 PET 재질, 그리고 순수 알루미늄 이 캔도 판매를 합니다. 여기다가 맥주만 담아서 뭐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동네 카페 사업 예를 들었던 것처럼 커피를 여기다가 담아서 포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영업점들이 늘고 있고, 그런 지점들이 이거를 이제 빨리 이 시장을 치고 나가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소상공인 분들이 요 내용을 좀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아마 코로나19 이 여파가 길면은 내년 내후년까지 간다고 하니 조금 더 꾀스럽게 이 시점에서 사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이제 캔시머라는 장비도 필요하면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스왑 분석, 마케팅 그러면 대표적인 이 전략 툴인 스왑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스왑 분석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동네 카페 사례로 TOWS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전략 수립 방향성 도출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 맛보기 샘플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